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무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각자 부서가 어떤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응급실에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영상의학과에서는 방사선 장비에 대한 평가를 외부 기관에서 받습니다. 중환자실은 중환자실 평가를 받고, 또 이런 진료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련병원입니다.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수련을 잘하고 있는지도 병원협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년에 한 번씩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과연 다른 외부 기관에 와서 지정만 하고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다 점수화되어서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페널티 형식으로 다시 병원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평가에 임해 주셨으면 해서 식전 행사를 좀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질 평가라는 것은 왜 생겼느냐? 지금 혹시 가족이나 친지 아시는 분이 대학병원에 가면은 특진비를 냈다,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특진비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많은 특진비, 그러면은 대학병원하고 개인 의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의료질 평가를 해서 그 수준에 따라서 가산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을 하고 특진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특진비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평가 대상이 종합병원,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전국에 45개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포함해서 종합병원이 작년 기준으로 359개 병원이나 있습니다. 그 병원을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단순하게 평가를 하는, 의료질 평가한다고 평가위원이 병원에 왔다고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평가는 여러 기관의 평가를 다 인용을 해서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사가 진료하는 지표를 갖다가 측정해서 다 평가에 반영하고요. 응급실이라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다 지표에 반영하고, 수련병원 다 지표에 반영. 그래서 총 6개 영역에 대해서 54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잘 보이시는 모르겠지만은 환자 안전 영역에 대해서는 지표가 14개가 있고 가중치가 37%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건 우리 병원이 지금 만점 지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으면은 만점을 주고 이게 지표값이 5점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지표를 다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입원 환자당 의사 수, 입원 환자가 많으면 우리가 이 지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의사 수가 적으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입원 환자당 간호사 수뿐만 아니라 경력 간호사 비율도 이렇게 봅니다. 경력은 3년 이상 병원에 근무를 해야지 경력 간호사가 되고, 이게 우리 병원의 지표값이 0.7밖에 안 됩니다. 최고점은 9.7, 우리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경력 간호사가 많은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수는 한 1.7밖에는 못 받습니다. 그 외에 빨간 우리가 만점을 받고 있는 거는 환자 안전관리 체계, 우리가 QPS를 운영하고 있고, 감염 관리 체계, 감염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결핵 관리도 하고 있고, 의약품 중복 처방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 안전 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반 이상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질 영역은 주로 진료부에 대해 해당되는 건데, 폐렴, 만성 폐쇄성 비뇨기관, 천식, 마취에 대해서는 다 1등급으로 만점 지표를 받고 있고요. 관상동맥 우회수는 심장 수술인데 우리가 아직 안 받고 있어서 평가 제외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험 내에서는 다 만점 지표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성 영역은 제일 우리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공공성 영역은 우리가 얼마나 중증 질환에 대해서 많이 보는지, 중환자실 운영, 중증도를 반영한 재원 일수, 소아중증, 희귀난치성, 분만실 운영, 여기에 대해서 다 좋은 점수는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축이 되고 수준 높은 진료를 해서 빨리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의료질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1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 전달 체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진료 협력기관과의 그 회송률, 그 전국 병원에서 감염 감시 이런 것은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네 가지 영역 40개 지표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묶어서 등급을 매깁니다. 또 다른 등급을 매기는 교육수련부, 이거는 전공의가 있고 교육 수련에 대해서 등급을 따로 매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의학과만 개설돼 있어서 3등급 계속 유지하고 있고 등급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앞에 4개 등급, 환자 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 체계 4개를 묶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언론에서 무슨 대학병원이 1등급 가를 받았다, 1등급 나를 받았다, 큰 종합병원이 뭐 2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급이 왜 중요한가? 이 등급에 따라서 입원 환자 한 명이 하루에 만약 1등급 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13,500원을 더 받습니다. 지원금으로. 우리는 현재 4등급에 해당됩니다. 1등급 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590원에 해당됩니다. 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한 명 볼 때마다 우리는 520원을 추가로 받지만은 1등급 가의 경우는 10배에 해당되는 4,200원을 더 받습니다. 이게 특진비에 없어지면서 이게 1등급 가, 나, 2등급, 3등급이 각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전국에 350개 병원 중에서 5등급은 50% 이하, 170등 이하인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4등급이랑 좀 다행스럽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3등급이 돼야 되는 이유가 다른 등급과의 차이 중에서 3등급과 4등급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전체 병원의 약 170등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인데 우리가 120등 점수에 해당된다 그러면 3등급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인다면은 4등급의 최소값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작년 기준으로 48점이 최하선이었는데 우리가 51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등급이 되려면 57점, 뒤에서 따라오는 병원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건 상당히 멉니다. 올해는 점수는 53점 나왔는데 이것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그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작년보다는 좀 최하점에서 좀 멀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3등급에 좀 더 다가서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앞으로도 여러 직원들이 모든 평가에 있어서 항상 이것이 의료질 평가 지원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러한 평가가 어떻게 지원금 형식으로 병원에 지원이 되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으니까는 외부 평가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 달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7회 QI 경진대회에 참여하신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QI 경진대회는 각 부서에서 질환상을 위해 1년간 노력해 오신 활동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올해는 6부서의 활동을 발표 준비하였습니다. 매년 발표 부서 선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환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오늘의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회 식순입니다. 식순에 따라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권예준 전도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도와주신 그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난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한 활동들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발표자에게 함께해 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것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행사를 통하여서 더 발전하는 36부산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1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더 좋은 병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육렬 부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QI 경진대에 참석해 주신 여러 부서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I 경진대를 준비하는 QPS 부는 해마다 QI 활동이 내실 있고 실제 업무 환경에서 개선돼야 할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증축공사가 시작되고 더 많은 개선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축이 완성된 후에도 여러 가지 개선 활동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QI 활동을 통해서 개선하지 않고 일회성 불만 사항이라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면은 그게 연속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병원의 모든 변화에 대해서 QI 활동을 통해서 모든 부서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경청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저 옆에 부서는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좀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은 연구하는 시간 또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QI 발표를 구현을 시작하겠습니다. 구현 발표에 앞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발표 점수는 연간 QI 활동에 대한 사전 점수 50%와 오늘 발표에 대한 심사위원회 점수 40%, 그리고 여기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의 투표 점수 10%를 합산하여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행운권 추첨을 통해 각 분 10분께 소중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은 구현 발표 들으시고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부서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점수는 집계하여 발표자 점수에 포함되며 투표해 주신 분들께도 10분 추첨하여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서의 투표는 받으신 행운권에 있는 QR코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현 발표는 총 6부서가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QI 활동 구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 재활치료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계 재활치료실 환자 안전을 위한 손위생 수행률 증진 활동을 주제로 QI 활동을 진행한 신경계 재활치료실 전유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DCA 순서로 하겠습니다. QI 활동의 배경입니다. 병원 내외로 각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손위생은 감염 관리 중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신경계 재활치료실은 특성상 1:1 치료로 인해 환자와 치료사 간의 장시간 접촉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안전을 위한 손위생 수행률 증진 활동을 주제로 QI 활동을 진행하여 의료 관련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핵심 지표 및 목표입니다. 핵심 지표는 손위생 수행률이고 수행률은 손위생 수행 시점의 손위생 총 관찰 건수 분의 손위생 수행 건수 곱하기 100으로 하였습니다. 목표는 9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손위생 규정 수행 모니터 시트를 정세훈, 김용환 선생님께서 1월, 5월, 9월에 현황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수집 방법으로는 관찰 조사를 하였고 샘플 방법으로는 표본 조사를 하였습니다. 원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위생 시점은 총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신경계 재활치료실은 환자 접촉 전,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이 3가지 시점이 가장 집중되므로 이 3가지를 중점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손위생에는 시간 준수와 6단계 수행 여부도 함께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점과 시간 준수, 6단계 수행 여부가 함께 진행되는 것을 중점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시 다른 선생님들께서 알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한 손위생 모니터링 시트입니다. 여기에는 시점과 시간 준수, 6단계가 모두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1월, 5월, 9월 다음과 같이 관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월별 60건 이상 손위생 수행 여부를 관찰하였습니다. 문제 분석입니다. 손위생 수행률 저하의 원인을 찾고자 PC본으로 원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내적 요인으로는 부서 내 신규 직원이 많아 손위생에 대해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하였으나
신규 직원 대상 손위생 교육이 미비하였습니다. 환경 요인입니다. 부서 내 손위생 교육이 미비하여 손위생 교육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소독제가 치료실 곳곳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손소독제 사용이 번거로웠습니다. 인적 요인으로는 치료실마다 손위생 물품 관리 직원이 없어서 손위생 물품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에 환자분들이 몰림으로 인해 6단계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선 활동입니다. 첫 번째, 부서 내 월 1회 손위생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 내 손위생 모니터링 조사 시 손위생 시점은 전반적으로 잘 지켰으나 손위생 수행 시간과 6단계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서 내 교육 시 손위생 수행 시간과 6단계 수행을 강조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규 직원은 입사 시 병원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손위생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으로는 부서에서 배치를 받았을 때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손위생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내 신규 입사자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교육 시에는 마찬가지로 손위생 시점과 수행 시간, 6단계 수행 여부가 반드시 이수될 수 있도록 집중 교육하였습니다. 세 번째, 손위생 수행 시 시간 준수가 안 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손소독제에 40초 이상 라벨지를 작성하여 시각적인 인식을 높였습니다. 네 번째, 손소독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활치료실 내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손소독제 비치 위치를 조정하고 손소독제 비치율을 10% 높였습니다. 손위생 물품 성인 21개, 소아 6개, 총 27개에서 성인 23개, 소아 7개, 총 30개를 치료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각 치료실마다 손위생 수행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매달 손위생 물품의 구비 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치료실마다 배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관리하여 구석진 곳에 있는 손소독제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여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손위생 수행률 1월 사전조사 80%에서 9월 3차 조사 시 88.3%로 사전조사 대비 8.3%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저희가 처음 목표로 한 90%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점뿐만 아니라 수행 시간과 6단계 수행 여부도 함께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 계획은 이번 QI 활동을 통해서 손위생 수행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 준수와 6단계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발견돼서 추후 추가적으로 개선 활동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손위생은 QI 활동이 끝난 이후라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활동의 개선 전략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손위생 증진 활동을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경계 재활치료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육백병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한나 간호사입니다. 저희 육백병동에서 시행한 QI 활동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주제는 의료기기 사용 교육 방법 개선을 통한 간호사 업무 만족도 향상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QI 활동 필요성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의료기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정확하고 올바른 사용은 환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육백병동은 내과계 일반 병동으로 코로나19 시 감염병 정당병동으로 운영되었고 현재는 순환기 내과 등 다양한 내과계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있고 의사 처방에 따라 세밀한 수행량 조절 및 호흡기 의료기기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구성 인력 중 3년차 이하 경력자의 비율이 41.2%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업무 부담감이 가중되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의료기기 사용 교육 방법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핵심 지표 및 목표입니다. 핵심 지표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간호사 업무 만족도이며 목표는 설문지 평균 점수 20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총점은 25점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업무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설문지 통하여 600병동 근무 간호사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하였습니다.
사전조사는 23년 4월 20일부터 21일, 사후조사는 23년 9월 6일부터 7일 각 2일간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조사 점수는 평균 10.12점으로 나왔습니다. 사전조사를 토대로 문제 분석하였습니다. 병동 내 간호사의 낮은 근무 경력은 의료기기 사용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병동 내 의료기기 도입 시 현재 시행되는 일회성 대면 교육 방법보다는 다회성으로 접근 방식이 쉽고 표준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개선 활동입니다. 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빈도가 높고 잘못된 조작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의약품 주입 펌프 2가지와 고유량 산소장치 옵티플로우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개선 활동 전 교육 방법입니다. 해당 기기에 부착된 기존 매뉴얼로 그림과 서면만으로는 조작 방법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 내용을 자체적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하였고, 교육 내용으로는 준비물, 의료기기 사용법,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약품 주입 펌프 2가지, 수행용과 주사기용 주입 펌프에 대한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수행용부터 동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인퓨전 펌프 파워기를 먼저 켜줍니다. 온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주시고요. 다음 주사기용 펌프기입니다. 먼저 실린지 펌프에 전원을 켜줍니다. 열리면 실린지를 넣어달라는 안내 문구가 뜰 거고요. 멈출 때까지 기다려. 마지막으로 옵티플로우 교육 영상입니다. 먼저 전원 코드를 뽑아줍니다. 후 산소 라인을 연결해줍니다. 옵티플로의 전원을 켜줍니다. 교육 영상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기 사용자가 쉽게 의료기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사용법에 대한 교육 영상을 QR코드로 제작하여 병동 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QR코드를 각각의 의료기기마다 부착하여 필요시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간호사 업무 만족도는 사전 10.12점에서 사후 16.13으로 6.01점 상승되어 동영상 교육 방법 적용이 의료기기 사용 업무의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설문 항목 중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사전 65%에서 사후 20%로 40%가량 줄었고, 동영상 교육 방법을 적용한 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매뉴얼 개선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전 76%에서 사후 20%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동영상 교육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서면 매뉴얼보다는 동영상 교육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병동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기를 사용하는 타 병동에서도 동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더욱더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또한 다양한 의료기기에 접목된다면 조금 더 간호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600병동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20병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20병동 발표자 권은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720병동 QI 주제는 간호사 응대 표준 매뉴얼 제작, 배포를 통한 환자 경험 평가 중 간호 서비스 영역, 투약 및 치료 과정 만족도 상승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QI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의료 정보와 환자 참여가 이루어지는 환자 중심의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환자 경험 평가를 통해 병원 브랜드의 인식을 가질 정도로 환자 경험을 어떻게 개선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환자 경험 평가의 결과로 본원은 부산시 종합병원 평균 점수 77.6점, 25개 병원 중 24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600병상 증축, 주위 대학병원, 대형병원보다 환자 중심의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본 QI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경험평가 설문지 중 간호 서비스 영역의 점수, 투약 및 치료 과정 점수, 두 가지 영역이 간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조사 방법은 환자 경험평가 설문지로 하였고 조사 일시는 사전조사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후조사는 9월 27일부터 10월 11일, 15일간 하였고 대상은 재원일수 1일 이상 19세 이상 퇴원 환자 77명을 대상으로 평균 점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사전조사 결과 간호사 영역 평균 점수는 80.9점, 투약 및 치료 과정 평균 점수 80.6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활동 목표입니다. 사전조사값 간호사 영역 평균 점수 85.9점, 투약 및 치료 과정 85.6점, 두 영역의 5점 이상 상승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평가의 간호사 영역 중 존중, 예의, 병원생활 설명, 투약 및 검사 처치 관련 및 부작용 설명 항목을 집중으로 문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문제 분석으로 PC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신입 직원의 증가 또는 간호사 개인의 경력별, 개인별 말투 및 업무 능력, 숙련도의 차이가 있어 환자들은 각기 다른 응대를 받을 수 있고 입원 환자의 특성상 고령 환자의 증가로 기존 사용하는 입원 생활 안내문의 작은 글씨의 시각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명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이해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개선 활동으로 어떤 간호사가 응대를 해도 똑같고 동일하게 응대하는 문구를 정하여 720병동에서 먼저 사용하였고 각 병동에 배포하여 교육하였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입원생활 안내문은 시각적으로 자료를 추가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첫 투약하는 환자에게 설명하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작된 매뉴얼 사진과 실제 사용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9월부터는 전산이 바뀌며 태블릿 PC가 배포되어 파일을 넣어 활용하였고 입원 시 전자동의서를 받으며 같이 설명하니 간편하고 편리하여 타 병동에도 배포하여 현재 모든 병동이 사용 중입니다. 잠시 입원 환자에 응대하고 있는 설명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생활 중에는 환자 팔찌를 꼭 착용하고 계셔주셔야 되고 팔찌가 끊어지거나 분실되면 간호사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내과 박수영 가정리 앞으로 입원하셨고 회진 시간은 오전 8시 이전입니다. 식사 시간은 아침은 7시부터 7시 반, 점심은 12시부터 12시 반, 저녁은 5시부터 5시 반이고요. 식사 다 하시고 나면은 대식카에 내다놓으시면 됩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간호사 영역의 평균 점수 86점으로 5.1점 상승, 투약 및 치료 과정 84점으로 3.4점 상승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간호사 영역은 5.1점의 상승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투약 및 치료 과정은 3.4점 상승되었지만 아쉽게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환자에게 설명은 하였지만 이해하였는가에 대한 피드백, 환자가 인식하였는가에 대한 단계를 거치지 않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어 설명 마지막에 다른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라는 슬라이드를 추가하여 환자 질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간호사 응대 매뉴얼 제작을 시작으로 입원 환자의 베스트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 활용하여 환자 만족도 향상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QI 활동에 함께해준 720 식구들 사랑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총무부 경영관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 경영관리실 발표자 김순입니다. 지금부터 원내 동호회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QI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호회 활동을 시청각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활동이 많을수록 많이 나오니까 어디가 잘했는지 많이 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동호회 활동은 꽤 오래전부터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은 꽃꽂이 동호회였고 오른쪽은 테니스 동호회입니다. 이 외에도 탁구, 풋살 등 다양한 동호회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에 대한 많은 제약을 주었고 그 기간 길어지면서 우리는 격리, 개인, 혼자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22년 우리 병원 직무 스트레스 고유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 전 직원 대비 6.5%로 약 40여 명의 직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관리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업무 외의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동호회 활동을 생각하게 되었고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22년 기준 병원에 등록된 동호회는 3개였지만 활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던 터라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서별로 동호회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나 했습니다. 부서별로 만보 걷기를 했던 것인데요. 총 105명이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행사 결과를 보면서 외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 목표로 등록 동호회 수 5개, 총 활동 횟수 15회로 잡았고 실행 기간은 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의 기간을 잡고 QI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선 활동으로는 먼저 동호회 운영 수칙을 재정비하였고 그에 따른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였습니다. 이후 조직된 동호회를 알릴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어 메디인포와 카카오 단체톡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평소 지원금의 2배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6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활동 결과 등록된 동호회 수는 6개, 총 활동 횟수는 19회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동호회별 활동 횟수는 보시는 바와 같고 추가로 첨언드리면 36봉사의 경우 1회의 활동 내용이 있었지만 운영 수칙에 따라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인원 부족으로 활동 횟수로 저희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회의 활동 내용은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동호회 총 참여 인원 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43명에게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자 중 30명은 매우 만족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90%에 해당하는 39명은 이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특별히 응답자 43명 중 부정적 의견을 준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동호회 지원 활동을 지금보다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더 많은 동호회가 등록되고 활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논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하여 주시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가장 많이 나온 의견으로는 지원금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병원 모든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근무 만족도가 상승하여 오래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QI 활동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술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술실 이혜진 간호사입니다. 수술실에서는 2023년도에 수술 장비 관리 프로세서 개선을 통한 수술 장비 수리 비용 감소 활동이라는 주제로 QI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목차 순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수술실에서는 수술 수요에 따른 새로운 장비 승가, 잦은 의료진 교체, 신규 입사자들로 인한 장비 관리의 중요성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장비 관리의 중요성의 증가로 연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비 관리 프로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술 장비 관리 프로세서 개선을 통한 수술 장비 수리 비용 감소 활동을 시행하고자 이번 QI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실 내 장비 수리 발송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핵심 지표로 하였고, 산출식은 총 소요 비용 나누기 수리 및 구매 건수이며 전년도 대비 10% 감소값인 건당 99만 원 미만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술실 내 장비 총 수리와 이로 인한 구매한 것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였습니다. 화면은 2022년 수술 장비 수리 목록이며 다음은 2023년 수술 장비 수리 목록입니다. PC본을 이용한 문제 분석 화면입니다. 의료 장비 잦은 수리 건수 및 과다한 수리 비용을 원인으로는 환경적 요인, 구조적 요인, 인적 요인 문제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수술 스케줄로 인한 오랜 사용 및 잦은 이동, 장비 노후화의 환경적 요인, 신규 간호사의 장비 교육 시스템 미흡의 구조적 요인, 신규 인력의 배치에 따른 장비와 관련된 숙련도 부족의 인적 요인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진행한 개선 활동은 먼저 해당 의료진, 마취과 수술실 상황을 고려해 수술 스케줄을 확정, 관련 부서들의 협의하에 주요 수술방을 배정해야 할 필요성을 사전 공지하여 수술방을 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유로 수술은 2룸, GS 수술은 1룸에서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장비 이동을 감소해 장비 충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스콥에 전용 프로텍터 커버를 장착하였고, 카메라 케이블, 라이트 케이블에 실리콘 프로텍터를 적용하여 기구 손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표준화된 장비 세트 리스트 수정 및 보완, 사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수술 장비의 사용, 수거 및 세척 과정을 준비실과 각 수술 장비에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장비 사용법 매뉴얼에 대한 QR코드를 수술실 자체 제작하여 각 장비에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다빈도 수리 사유에 적절한 매뉴얼과 포스터를 비치해서 특히 주의하게 하였습니다. 수술 관련 장비 업체의 교육을 1회 및 시행함으로써 장비에 대한 사용 전 정확한 사용 방법 인식하에 이루어지는 사전 점검과 사용 후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비 소독 전 장비별 세팅 시 책임성을 부여하고 장비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2인 1조 더블 체킹 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2명이 확인했다는 사인을 한 사진입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QI 활동 전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술실 내 장비 수리 발생에 따른 총 소요 비용은 847만 원이며 8건으로 건당 105만 8,750원으로 산출되었고, 활동 후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술실 내 장비 수리 발생에 따른 총 소요 비용은 792만 2,500원이며 9건으로 건당 88만 5,83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목표값은 건당 99만 원이었으며 2023년 건당 88만 5,830원으로 결과가 산출되었으므로 목표는 달성되었고 사전조사 대비 16%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QI 활동을 통해 매월 마지막 주 컨퍼런스 시 구성원들 모두 수술 장비 현황과 수리 및 구매 이유를 공유하며 문제의식을 갖고 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매뉴얼 QR코드 제작 및 업데이트를 하여 신규 입사자들에게 장비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환자의 원활한 수술 진행에도 도움을 주며 수술 장비의 수명 연장 및 수리 발생에 따른 소모 비용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수술실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한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으로 수술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수리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영양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양부입니다. 저희 부서의 QI 주제는 입원 환자 치료식 영양관리 활성화입니다. 목차입니다. QI 활동 배경입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란 치료식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치료식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영양사가 면담이나 밀라운딩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종류와 치료식을 드셔야 하는 이유, 치료식을 드실 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안내문을 환자에게 드립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는 환자 영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임과 더불어 삼육부산병원 영양관리 규정에도 시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영양부의 KPI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목표 기준치만큼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QI 활동을 통하여 치료식 영양관리를 활성화함으로 환자 영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2024년 6월에 있을 인증평가에 대비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지표는 치료식 영양관리 실시율입니다. 치료식 영양관리 실시율은 총 치료식 환자 수 대비 치료식 영양관리 실시 건수 비율을 뜻합니다. 목표는 치료식 영양관리 실시율 60% 이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치료식 영양관리 실시율입니다. 평균 19.6%로 인증 규정으로서나 KPI 지표로서나 현저히 부족한 실시율입니다. 조사 일시는 활동 전 수치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이며 활동 후 수치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입니다. 사전조사 값은 22.2%이며 개선 후 목표는 60%입니다. 조사 대상은 치료식을 처방받은 입원 환자 중 치료식 영양관리가 실시된 환자 수이며 후지츠 MC 스택 전산으로 치료식 입원 환자와 치료식 영양관리가 실시된 환자를 파악하여 지표값을 냅니다. 자료 수지표입니다. 영양부는 조리원 인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영양사가 조리원 업무의 일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급식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지고 있고 급식과 환자 영양 파트가 분리되지 않은 채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양사는 병원 휴일에도 당직 근무를 해야 하며 치료식 영양관리 담당자 역시 주말에 당직 근무를 하고 있어서 평일 휴무 시 치료식 영양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업무 부담과 모호한 업무 분장으로 라운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 중 일부는 치료식 영양관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받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부재, 의식불명, 치매, 노인성 난청 혹은 극심한 고통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치료식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미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해 동일한 관리를 받은 환자들은 치료식 영양관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선 활동은 라운딩 시스템 개선입니다. 개선 활동 전 영양부는 일반 급식 영양사가 치료식 영양관리와 그 외 환자 영양관리 업무 그리고 급식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 라운딩 횟수는 0회에서 1회에 그치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개선 활동으로 환자 영양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영양사를 지정함과 동시에 다수의 급식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당직 제외 후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라운딩은 하루 2번씩 나가도록 하여 치료식 영양 관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개선 활동으로는 치료식 영양 관리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영양 관리를 받았던 환자를 위해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은 처방이 나와 있는 치료식들 위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은 당뇨식 유인물이고 이것은 신장식 유인물입니다. 결과입니다. 활동 전 실시율 22.2%에서 시작하여 활동 후 실시율 58.3%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활동 전 실시율의 2배 이상 향상된 수치로 36.1%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목표로 삼았던 60%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1.7% 차이로 매우 근접한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영양부의 QI 활동으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라운딩 시스템을 개선하여 작년 대비 실시율이 36.6% 상승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은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영양부는 치료식 영양관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안과 방문하기 힘든 곳에 입원한 환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치료식 영양관리에 다양한 레퍼토리를 마련해서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24년 인증을 대비해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양부의 QI 활동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연 발표를 마치고 점수를 집계하는 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께 행운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행운권은 잘 봐주시고 혹시 번호가 호명되었는데 자리에 안 계시면 다음 번호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 투표는 1분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발표자분들은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720병동에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간호부의 이슈 중에 하나가 그렇게 환자 경험 평가를 어떻게 하면 잘 받는 건데 그렇게 선도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제공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그러한 경험을 갖다가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질문자가 누구였습니까? 보통 우리 환자 경험 평가는 외부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 직원이 질문한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 그렇게 했는데 물론 내부 질문이 똑같이 해도 점수가 좋아졌다 하면 그랬는데 누가 질문을 했고 그런 게 공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전조사 질문 평가지는 그 환자 경험평가 TF팀에서 전화 조사하거나 설문지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 그 자료를 받았고 사전 후에 그 설문지는 저희가 그 간호 파트만 자체 조작해서 익명으로 설문지를 따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 경험 평가는 실제로 전화로 말로써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는요. 이 설문지를 읽는 거하고 조금 어감이 다르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영양부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치료식을 갖다가 할 때 실제로 면담하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거의 치료식 받는 사람이 한 반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60% 목표로 했는데 혹시 거기에 수가가 있습니까? 영양부? 사실은 저희가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네. 저희가 양식이 환자 동의를 받고 사인을 받은 양식이 있고 네. 거기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사인을 한 거를 스캔을 해가지고 올려서 같이 청구를 하면은 수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50원, 뭐 1,060원 그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시급한 거는 일단 환자에게 그런 행위를 실시하는 거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그 위주로 했습니다. 예, 저도 그 수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영양 집중 치료는 수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꼭 활동을 하면은 그게 꼭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청구하는 방법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청구도 받고 있고 그것도 올리고 있긴 한데 수치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청중 분들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의료기기가 고장난 건수 금액을 조정하셨던데 80만 원이었죠. 그건 건당입니다. 건당. 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8건이었고 개선 후에는 9건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8건에 대한 의료기기가 고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에 대해서 산정을 하셨는지.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아까 제가 작년은 847만 원이고 올해는 792만 2,500원입니다. 일단은 줄어든 거는 맞아요. 아니 선생님 저희가 궁금한 거는 네. 건수가 늘어났는데 네네네. 금액이 줄었다는 거는 작년에는 그 의료기기가 고장난 의료기기가 더 고가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올해 고장난 의료기기는 단가 비교해서 올해가 더 저렴한 의료기기일 수도 있다. 그걸로 어떻게 건수는 늘었는데 그 금액 줄은 걸로 가지고 달성했는지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일단은 저희는 달성 기준이 저희가 그렇게 정했기는 했지만 건수는 조금 더 늘었지만 한 건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은 줄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계신 분 계실까요? 없으면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행운권 번호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호명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나가실 때 상품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번호 추첨해 주십시오. 예, 65번. 안 계십니까? 네. 자, 다음 번호입니다. 28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번호 추첨해 주십시오. 예, 66번. 66번 계십니까? 네. 자, 네 번째 번호입니다. 82번. 82번 손 들어 주십시오. 82번.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다음 번호. 24번입니다. 24번. 안 계십니까? 예, 다음 번호요. 14번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번호입니다. 10번. 자,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번호입니다. 8번.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 번호입니다. 26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42번. 네, 축하드립니다. 저분은 작년에도 1등 받아가시더니. 자, 9번, 아홉 번째입니다. 82번 아까 나온 것 같은데. 네. 80번.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65번. 65번. 아까 나왔어요. 다시. 34번. 네, 축하드립니다. 이상 10분은 나가실 때 번호표 꼭 제출하셔야 저희가 상품권 드립니다. 받아가시고, 그 발표자 10분 선정 다 됐나요? 네. 발표자 오늘 투표해 주신 분 10분 성함 확인하시고, 네, 성함 확인하시고 중복 가능합니다. 행운권 번호와 중복 가능하니 요거 다 성함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병원장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한 1년 동안 QI 활동 고생하시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는 해야 되고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QI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결론과 이것이 객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자기네들끼리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한다. 내가 이 생각하기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문제를 안 하고 있다가 요거 조금 해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삼가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QI의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도 중요하고 개선을 함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소득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합해야 되는데 과연 오늘 발표자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QI 부장님 또 QI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객관성이 있는 레포트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적과 그게 부합이 되느냐. 과연 뭐 놀러 가는 사람 해가지고 좀 더 줄 테니 오세요 해가지고 뭐 올렸다. 그 좋은 일이 안 한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좀 우리가 직장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는 환자의 안전, 직원의 안전,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선을 해서 좀 더 영구적으로 이렇게 가느냐 하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기존에 안 했던 걸 해가지고 올린 것도 있고 그건 우리가 베이직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을 QI 주제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내년에는 좀 그런 걸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 대해서 내가 QI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QI 학회에서 다른 병원에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떨까. 새로운 주제를 하면 또 QI 학회에 가서 발표돼야 되니까 다른 병원에서 이러이런 QI 활동을 해서 정말 이렇게 성공 적용을 해서 우리 병원에도 그만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사는 지금 한국에서 학사 논문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석사 논문은 쓰죠. 쓰면 석사 논문은 어느 연구가 이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그래서 나도 그런 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논문이 석사 논문이고요. 박사 논문은 새로운 주제로 자기가 세상에 없는 걸 내놓고 연구하고 독자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석사 정도의 수준으로 다른 병원에서 잘하는 걸 우리 병원에 해서 그만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좀 QI도 오래됐으니까 좀 질적으로 좀 올라가는 어떤 걸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요. 뭐 영양과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 다 있지만 내가 얘기하면 또 용기가 다 쑥으러지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하시고 수고하신 거예요. 안 한 것보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몇 개의 부서가 했는데 참여 안 하는 부서는 또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부서가 특별한 우리가 평가 후에 평가에 대한 보상이 따른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참여하는 데 대해서 총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가 평가가 잘 맞아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병원의 옵션이 있지 않느냐. 진급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그렇다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있는데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똑같다 이런 것은 그건 공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부서에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한 부서들도 많아요. 여기 뭐 강 선생님 무슨 부서지요? 뭐. 하여튼 뭐 좋습니다. 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생각만 해도 그래도 감사한 거죠. 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질적으로 조금 올라가는데 우리가 좀 했어요. 참고로 저는 점수를 똑같이 줬습니다.
저 때문에 뭐 1등, 2등 가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 아마 QI 부장님이 아마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을까. 자, 하여튼 참가하시고 오늘 하신 분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시상식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스터 5부서입니다. 진료부, 620병동 응급실 보건의료정보관리부 안전관리부 나와 주십시오. 진료부 먼저 이면호 과장님 오셨습니까? 네. 620병동 오십시오. 포스터는 상금 각 10만 원씩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보건의료정보관리실. 자, 안전관리부. 자, 감사합니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자, 장려상은 각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신경계 재활치료실, 그다음에 총무병력관리실, 영양부입니다. 자, 다음 은상 30만 원입니다. 수술실입니다. 자, 다음 금상입니다. 720병동입니다. 자, 나머지 대상 축하드립니다. 600병동.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셔 이 병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년 동안 QI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업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선교병원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고생하는 QI 부장님과 과장님, 또 우리 전 부서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의 축복이 하늘에 내리는 축복을 감당하는 담당한 의료인으로서의 축복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늘 고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한 단계 한 단계 더 전진하고 번영되고 번창하는 2024년도도 꿈을 잊게 하시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고 그 손발이 그 그림에 맞게 성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삼육부산병원에 많은 환자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입원해 있는 환자를 하나님께서 귀하신 손길로 치료해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선교병원으로서 읍등가는 아름다운 병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촬영하고 마치겠습니다.